죽어야 진짜 영웅이 되는 이상한 나라의 마을, 봉화마을이에요. 이제는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 우상 숭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죽은 사람 사주는 제가 잘 안 푸는데 문재인 씨 때문에 이 사주 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글자를 찾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이 고수에서 제가 찾은 건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 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파동의 한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7일이고 오늘 사전 투표하는 날이죠. 투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미스테리한 그 자살 이유를 한번 풀어보고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추도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제 예언이 또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해임 후에 대해서 방송한 게 있는데 문 대통령 사주에서는 조금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5월 25일부터 화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부인으로 인해서 망신살 뻗친다 그랬는데 진짜 저 처음에 동영상 이렇게 전 유튜브로 좀 봤는데 그 추도식 때 막 어깨춤을 추고 막 신나게 이렇게 춤을 추시는 모습은 처음에는 저는 보수 진영에서 온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한 줄 알았더니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꽂을 사람이 한 명 더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문 대통령 사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주를 전에 한번 풀어본 거니까 왜 망신살이 뻗쳤나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 대통령은 개일주예요. 개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일주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 그 사람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 손님 중에서도 이제 개일주를 가진 사람들하고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대체로 제가 이제 사주 특성을 개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개일주는 자기 속마음을 절대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핸드캡을 자기 어떤 마음의 핸드캡, 어떤 나쁜 거 이걸 혼자 다 이렇게 참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자기 속내를 절대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배려를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배려, 이게 막 돈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배려는 잘 안 해. 돈이 안 드는 배려는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법적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차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써서 막 이렇게 여자한테 돈을 베푸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이 개일주의 특징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정말 배려도 잘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일주는 틀림없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 2년 지나서 헤어지고 오면 선생님 말이 맞았대.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게 개일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줬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이용을 당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개일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간단하게 보시면 물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땅이 없고 예를 들어서 왜 이 사주를 풀어보냐면 좀 이따가 노무현 대통령 사주를 풀어서 왜 두 분이 이렇게 궁합이 좋고 왜 나중에 죽어서도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어부지리로 대통령까지 됐나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사주를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어. 물이 있고 햇볕이 있고 나무가 되게 많아. 그럼 화분이 없는 사주예요. 땅이 적다 이 말이에요. 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여름철 되면 가로수를 다 잘라주죠. 왜냐면 이 땅의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서 잘라줄 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물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나무가 이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진로 그 다음에 사업체운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햇볕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그 다음에 이 제일 필요한 이 칼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남을 잘라줄 칼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엄마한테 효자인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5, 6, 7월 달에 망신살이 뻗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이게 나무가 많은데 올해가 이민년이에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온 해야. 그럼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면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지겠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햇볕이 들어오면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 그러면 이 화분이 깨지기 때문에 부인으로 인해서 자식, 관, 명예 이런 게 다 실추가 된다. 이번에 그 추도회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또 내 말이 맞았구나.
제 방송을 봤으면 좀 조심하시지. 왜 그러냐면 운은 딱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올. 그래서 제가 예언이 거의 맞는 거예요. 운을 사주를 정확하게 보면은 뭐가 깨지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추도식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추도식이라는 건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추도식이라 하지만은 사실 불교에서는 제사라고 그래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던 건 다 제사인데, 아니 남의 집 제사집 가가지고 가수들 불러다 놓고 그 흥겨워가지고 춤을 추는 이유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말 그걸 딱 보는 순간 저기 머리에다 꽃 하나 꽂아줄 사람 또 있네. 근데 영부인이었어 전에. 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 영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식 그렇게 해서 추도식을 갖게 되면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은 아니 뇌물 쉽게 말해서 뇌물 수술해가지고 그 박연차 회장인가요? 그 시계 눈두렁 시계 하도 TV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원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정화일주예요. 근데 이 정화일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정화일주는 장단점이 있어요. 잠깐 풀어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접입 시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거 하고 하루 전날로 봐야지 맞는 사주예요. 그러면 병술, 병신, 정축. 뭐 시간은 제가 모르고 이 정화일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되게 성실해요. 그러니까 지각 한 번 안 하고 이 굉장히 FM대로 사는 게 정화일주들이 많아요. 이 정화일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좀 낯을 가려요. 그러니까 처음 대하는 사람한테는 금방 친해지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자기가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면서 남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을 전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영업은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모험을 들어달라, 뭐 이렇게 남한테 부탁, 돈을 빌려달라 이런 거는 절대 못하는 사주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를 되게 이렇게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잘 입는 그런 사주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을 입는 것보단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을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빠마하면 맨 꼬고 있어요. 거울 보고 약간 이제 공주과 이런 그러면서도 이 정화일주 제가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소리 있어. 꼬부라졌다. 잘 삐진다. 그리고 뒤끝 있다. 옛날 검사하고 대화 한 거 있었죠. 그 자리에서는 할 날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천시키고 완전히 다 뒤끝 있는 사주예요. 그러면서도 토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 원인은 자살한 이유가 이 토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 토는 정축이라는 건 백호살이고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거는 탕화살이에요. 근데 토가 되게 많아. 그러면 토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귀신, 나쁜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왜냐하면 삼형살이 있거든 사주에. 축술미라는 삼형살에 걸리게 되면 제가 조국사 때에서도 얘기했지만 삼형에 걸리게 되면 관제수라든지 구설수에 휘말려요. 뭐 김건희 여사님도 삼형살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구설이 휘말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 이 축이라는 거는 이 탕화살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탕화살이 나한테 토가 만약에 내가 필요해. 그러면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토가 많아. 그럼 이 사주는 토가 있으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럼 귀신이라고 그래요, 역학에서는. 그러면 이 토에 탕화가 있다는 탕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한약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디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상을 입게 되면 굉장히 비관하겠죠. 그래서 이 역학에서는 이거를 비관 자살살이라고 그래요. 이 탕화살을. 그러니까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임목이 있으면 이 임목도 비관 자살이 있는데 임목은 작용은 안 하겠죠. 왜냐면 나무는 이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토가 이렇게 불은 약한데 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불의를 보면 이런 사주는 대체로 욱하고 막 질러대는 스타일이야. 근데 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사주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불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불이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좋고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잘하지 못해. 근데 내 가운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되게 잘해요. 특히 정화일주는 좀 부풀려서 막 이렇게 치고 가는 걸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근데 사주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이 토가 큰 하나는 얼어있는 땅이 있고 하나는 술토 가을의 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큰 금덩어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에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죠. 그럼 이 사주를 풀어보면 어떤 사주냐면 이 불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토가 본인한테는 욱하는 표현, 진로, 사업 체운,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금이 이렇게 위에 앉아있는 이 금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운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그럼 이 사주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불이 강하니까 이 토가 뜨거워지겠죠. 그럼 이 불은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죠.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토가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흙을 갖다가 물에다 부으면 이 물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사주는 토가 들어올 때 굉장히 운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뜨거운 땅을 어때요? 식힐 물이 필요하겠죠. 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욱하는 건 있어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 욱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을 끔찍히 위하겠죠. 그 다음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토는 되게 나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축토에는 백호살이 있고, 백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호라는 건 뭐냐면 큰 호랑이가 꽉 무는 살이에요. 그럼 항상 피를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죽을 때 피를 토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토가 많다는 거는 기가 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잘 믿고 기가 얇다 이렇게. 그 대신 이 토는 성격적으로 인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은 되게 강하다. 근데 내 불만 있는데 또 이 금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다 쪼개지겠죠. 필요한 게 칼로 때리면 나무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 내 엄마 문서 이런 거를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화일주의 특징은 잘 삐지고 낯가리고 성실하고 그런 성. 그러면서 나무가 없죠. 왜냐면 이 나무가 나한테는 있어야지 이 수생목을 해가지고 이 오행을 이렇게 돌려주는데, 이 나무가 없다는 건 이 목이라는 거는 엄마, 문서, 공부. 또 여기서 자살한 이유를 보면 이 목이라는 거는 여기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살한 데는. 왜 그러냐면 이 목은 신경계통이에요. 간, 근육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불면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하여튼 정신병에 잘 걸리는 사주가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술사들이 생각하는 건 이 목이라는 건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영을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죽은 자의 기운을 막아주는. 그럼 운이 좋을 때는 영이 안 들어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토가 들어오거나 금이 들어올 때는 이 목이 없어질 때는 이런 사주는 100% 영이 잘 들어오는 사주예요. 그럼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뭐 자기 정신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거나 또 아예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서 맨날 며칠을 꼬박 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 정축 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앞일에 대해서 굉장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보기에는 되게 밀짚모자 쓰고 소탈해 보이고 뭐 얼굴 생김새가 소탈해 보이니까 소탈해 보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뭐 어떤 서민이다. 사주로 봤을 때는 서민 사주는 아니에요. 굉장히 꾸미기 좋아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넓은 집에, 이게 요번에 다 밝혀졌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그 관사 그 오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관사를 진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근데 여러분도 TV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그 침실이 예를 들어서 80평인데 거기에 침대 하나 놓고 살았어요. 거기에 목욕탕 가보니까 사우나 시설까지 돼 있고, 원적에서는 사우나 시설이 돼 있고, 거기에 옷장이 18칸이 옷장이에요. 그거는 또 김정숙 여사가 있을 때 옷장을 드러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관사를 진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서민이에요? 서민이 80평짜리 침실에서 침대 하나 놓고 사는 게 서민인가요? 터박 가꾸는 거. 문재인 대통령 터박 가. 국민들을 위해서 신경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녀도 시원치 않은 대통령이 터박 갖고 있으면 자기 취미생활이에요. 그건 서민이 아니란 얘기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주의 성격을 풀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이 죽은 날짜를 한번 따져봤어요. 죽은 날짜를 지금 대운에서는 그 날짜를 보니까 2009년 5월 23일 새벽에 아마 이렇게 자살한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조사받았잖아.
그걸로 지금 죽은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떤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자살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사주를 보면 정치 보복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주는 조사받으러 와서 그 포트라인에 섰었잖아요. 그래갖고 검찰에 가니까 박연차 회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부인의 어떤 뇌물 사건 본인도 이제 그 쭉 열거했겠죠. 뭐 비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떤 게 나왔는지 검찰에서 뭘 조사를 했는지. 그럼 검찰이 바보 아닌 이상 그동안 쉽게 말해서 뇌물 그 사건이 뭐 였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쭉 리스트를 보여주고 변호사니까 탐문을 보면 이건 뭐야. 왜냐면 이 사람은 물이 필요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데 자기의 어떤 이중생활이 어때요? 이 자살이라는 건 어떤 자기의 이중생활이 드러났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시장 했던 사람이죠. 성추행해서 그 사람 평소에 뭐라 그랬어요? 페미니즘하고 뭐 여성의 어떤 절대 그런 게 이제 다 드러나게 생기니까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우상 숭배 정치를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사실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그 시대에 살았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문회 스타였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욱하는 게 있고 또 화가 있으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스타가 됐어. 근데 실제로 사주를 보면 목이었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고 이제 퇴임 후에 그 검찰 조서까지 받아보니까 이거 뭐야? 내 두 얼굴이 벗겨질 것 같아. 그럼 벼랑 끝에 몰리겠죠. 도저히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그날이 기축년 2009년이 기축이에요. 여기 축이라는 게 또 들어오죠. 본인이 태어난 날이 축인데 그러면 이 축이라는 건 토가 이 사주를 보세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토가 기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를 빼고도 이 시가 이제 축시모 같으면 새벽인데 이 토가 왜냐면 5개나 있어요. 연월일까지 월만 화예요. 그러면 여기 사주를 대비해 보면 불이 굉장히 강한 날이었고 강한 월이었고 나머지는 다 토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물은 수명이에요. 이 금하고 물은 수명이야. 이 두 가지가 하나 없어질 때 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목이 없어졌겠죠. 땅이 들어오면 이 나무는 다 묻혀버리니까. 그럼 목기가 약한 상태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죽은 자의 기운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 토는 본인한테는 욱하는 성격이겠죠. 벼랑 끝에 모여서 욱해서 부엉바위 위에서 자살했죠. 바위가 토예요. 그럼 토의 한참 생각했겠죠. 근데 이 토기운이 이렇게 몸에 들어오니까 에라 본인 스스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을 우상인 양 숭배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에서 대표적인 수혜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씨예요. 문재인 씨. 문재인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그 시대를 살았지만 갑자기 무슨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까지 확 되더라고.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뭐냐면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측은한 마음. 그런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뇌물 먹고 조사하다가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갖고 자살한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해가지고 노무현 정신. 추도에 가서도 얘기하더라고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그럼 후세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사실 죽은 사람 사주는 제가 잘 안 푸는데 사실 문재인 씨 때문에 이 사주 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신 계승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신이라는 건 난 모르겠어.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 사람의 사주,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이니까 80평짜리 관사에 침실에다가 침실 안에 침대 하나 놓고 산 사람이 무슨 서민이에요. 목욕탕 안에다 국민 세금으로 사우나까지 다 해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서민이냐고. 무슨 정신을 계승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추도에 가가지고 문재인 정신을 계승을 하고 시대 정신을 계승을 하고 그 후세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나 잘못 저지르고 나서 자살만 하면 나 영웅이 돼? 가뜩이나 자살률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손들한테. 그리고 고민정이가 얘기한 거 있죠. 고민정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결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만 쉽게 말해서 법적인 그게 못하지 배우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고민정이가 알려주더라고. 그럼 권양순 여사 그 뇌물 사건은 조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자살하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소권 없으면 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그 부인까지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알려준 게
고민정 의원이 알려준 거예요. 대통령만 공소권이 없는 거지 부인은 사실은 뇌물을 먹었잖아. 근데 관사도 그렇게 줘놓고 또 봉화마을이라는 이상한 마을을 또 이상한 마을에 앨리스가 아니라 이상한 마을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아방궁처럼.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그럼 고민정 말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서거했으면 자살했으면 그건 나라에 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경호동이니 이런 거 다. 문재인 대통령 양상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죽고 나면 경호동이나 이런 건 다 반납해야 돼요. 그 경호시설로 해서 전원 아방궁처럼 전원 거를 그 국민 세금으로 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도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측은지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되겠죠. 워낙 노무현 대통령 이 홍보를 워낙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노무현 재단이라고 또 뭐 만들어가지고 재단이라는 게 그래요. 물론 측은지심으로 일반 국민들이 조금씩 후원할 수는 있어. 근데 유시민이 뜬금없이 작년에 그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 걸렸는데 한동훈 그때는 검사장 했죠. 후원 계좌 들여다본다. 그럼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미리 막거나 원래 민주당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 뭔 일이 터질 것 같으면 미리 다 막고 막다 이제 새 나가면 상대방한테 이제 덮어씌게 하는 거. 한동훈한테 덮어씌다가 지금 법정에서 형 받았잖아. 그러면 그 후원 계좌도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린 세금을 갖다 후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측은지심으로. 뭐 국민들만 하겠어요? 유시민이가 누구예요? 권력의 실세가 후원회장으로 앉아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따진 사람들이 후원을 했겠어요. 그것만 딱 뒤져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 얼굴이 나와요. 그걸 제가 저 같은 모자른 필부도 아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를까? 옛날 말이 있어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딱 후원 계좌 예를 들어서 오픈해가지고 후원 누가 했는지 이것만 따져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후원 계좌에 돈 들어온 걸 가지고 제사도 벌써 국가 영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운 전사들 추모한다 그러면 돈 들여도 되죠. 후원해서. 비리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13년 동안 후원금이나 뭐 세금을 하는지 어쨌든 세금 들어가잖아. 경찰들 다 깔리고 그건 다 세금이에요. 일하라고 뽑아놓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거기 가서 다 추모실에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전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5년 동안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줘서 추도식 왔다.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아무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해. 물론 진짜 잘 모르는 정치에서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가수 불렀다가 노래 듣고 남의 집 제사상에서 춤을 추고 있질 않나. 또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이라는 사람은 박수 치고 있지 않나. 박자 맞춰가면서. 유시민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이 제삿날 춤추는 여자가 그게 말이 돼요? 죽은 자만 불쌍한 거예요. 죽어야 진짜 영웅이 되는 이상한 나라의 마을. 봉화마을이에요. 이제는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 우상 숭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측은지심도 이제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냥 조용히 집안 식구들 모여서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안타까운 자살할 수 있는 나를 피해갈 수 있는 풍수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는 지금 토가 이렇게 위에 옆에 본 것처럼 토가 5개 몰려있을 때는 이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을 때는 탕화하고 백화, 백호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물이 살까지 겹친 날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지금 이 축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서는 지금 뭐가 없냐면 해수가 없는 거예요. 해수. 이 해수를 넣어주게 되면 이 해 중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임수하고 이 정화하고 이렇게 합의돼서 목을 만들어내요. 이 땔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해수를 얻는 방법은 풍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해수라는 건 물이에요. 수기운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만약에 이 부엉바에 올라왔을 때 나무를 잠깐 끌어안고 있는 것도 마음의 안정이 됐을 거라고. 왜냐면 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나쁜 이 토를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에 해당하는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그럼 검정색 팬티를 입는다든지 옷을 입었을 때는 이 토기운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보면 이 해수의 이름은 미음하고 피읍에 해당하는 이름을 쓰면 돼요. 그 다음 목에 해당하는 이름은 기역에 해당하는 걸 쓰면 돼요. 그 이름이라는 건 파동으로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동 이름이라 그러죠. 호적을 바꾼다 그래서 운이 확 바뀌진 않겠죠. 여기에는 물이 있어요. 해수가. 이 해수를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미음자나 비읍자나 기역, 이 기역은 목이고 미음 비읍의 파동 이름은 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규민이 이렇게 그래갖고 이거를 녹음을 해서 자꾸 들으면 돼. 그러면 10% 이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토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 나쁜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기운을 70% 얻는 게 있어요. 이 물을. 옛날부터 제가 이 글자를 찾는데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이 고서에서 제가 찾은 건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수 기운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파동의 한자가 있어요.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이 물이 70% 많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을 씻어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물에 해당하는 건 방향으로는 북쪽이에요. 뭐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잔다든지 또 나무가 필요한 사람은 그냥 나무 끌어안고 있는 게 그게 풍수예요. 어떤 기운이 강해질 때는 그 기운에 합을 붙여가지고 없앨 수 있는 어떤 기운의 글자를 넣어주면 돼요. 그게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주는 못 바꿔요. 그렇지만 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풍수학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사전투표 날인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운이 되게 나빠서 완패한다. 지방선거에. 근데 이제 운이 나쁘긴 나쁜가 봐요. 또 박지원인가요? 그 이름도 하여튼 요즘 N번방인가요? 거기서 그 영웅으로 그 추적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 한림대 미디어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도 이쁘장하고 총명하게 생겼더라고요. 얼굴마다 한번 세워놨는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굉장히 총명하게 생기고 그래서 한번 사주를 풀어볼까 했는데 뭐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잘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잘리지 않으면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봐서 어떻게 될 건가 뭐 그거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전투표 날이니까 이제 본인들이 정확히 판단을 잘 하셔서 이제 사전투표를 다 하셔서 좀 나라가 항상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유튜브 방송에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청와대 이렇게 보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관사 이렇게 보고 나서 한 얘기가 그 침실이 80평에다가 침대 하나 놓고 산 사람이 다 기억하잖아요. 저 부동산 사태 일어나가지고 임대주택에 그 탁현민이가 기획해가지고 그 13평짜리 임대주택에서 4명 살아도 충분하다고.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80평짜리 침대 하나 놓고 노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을 뭐 개돼지로 알듯이 무슨 13평에서 4명이 살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개입주의 특징이에요. 철저하게 두 얼굴을 가지고 그게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사주가 그게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그런 성격이 있는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막 이러는 거를 재밌었겠죠. 성공했다. 이제 검수완박도 했고. 그래 어깨춤이 절로 나오죠. 그러면 한 평짜리에서 한번 살아보면 이 서민들 마음을 알겠죠. 80평짜리 침대에서 보니까는 뭐 옷장을 18개를 들어놓고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 있을 거예요. 인수위원들한테 제 방송을 안 들었나 봐요. 이사 갈 때 철저하게 그 물품 검사하고 못 가지고 나가라고 제가 방송했었는데 가니까 텅텅 비어있더라고. 근데 선글라스 18개만 못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옷장이 무슨 18개가 왜 필요해? 신났죠. 예를 들어서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로 시위 한 번 없이 그러면서 순방이다 해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 많은 옷들 패션쇼하고 좋은 관광지는 다 다니고 본인들은 좋으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코로나로 해서 외국 한 번도 못 나가고 아마 양산사저가 시끄러울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대통령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시위하는 거 싫어가지고 코로나가 어떤
핑계 대가지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운이 나쁘면 이제 그게 다 하나씩 드러난다고. 어제 뉴스 보니까 윤미향이 또 드러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문재인 펀드서부터 옵티머스부터 라임, 우리은행 사태 이런 게 다 이제 까발려질 거라고. 거기에 또 추가 노무현 재단 그 후원 계좌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드러나 보면 이 사람들의 두 양면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측은지심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그 후원금 내역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뭐 했었는지. 저는 사실 후원금을 안 받아요. 그냥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을 갖다가 좋은 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내역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내역 공개를 하나도 안 했으면 얼마나 비리가 많겠어. 정치인으로서 이해타산 있는 사람들은 다 후원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